마포 나루토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마포역 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 마포에는 삼밭이 많았다고 합니다. 삼계라고도 불렀었는데요. 마포의 마는 삼마고 포는 포구의 포자입니다. 삼밭뿐 아니라 포구와도 관련이 깊은 곳이었습니다. 포구는 배가 드나드는 강의 어귀를 말합니다. 마포 나루토의 옛날 이름이 삼계포구였습니다. 이 근처에는 수산물과 새우젓 등이 많이 거래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새우젓 가게가 많아서 새우젓 동네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렇게 포구를 해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일대에 그 배들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찍부터 그 수산교통이 발전했었고요. 전국에서 모여드는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한강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예술가들이 이곳으로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마포하고 옆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자가 한 30개 이상이 이 일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구암 말에는 그 계양장의 창구 역할을 했고요. 1866년도에 프랑스 함대가 요 근처까지 올라와서 병인 양료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그 영등포를 중심으로 해서 전철이 들어서면서 그 배들이 좀 없어지게 됐고 6.25를 거친 이후에 그 강화 많이 막히고 한강에 배가 많이 들어지지 않으면서 이 포구 문화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마포역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가보시죠. 마포역 1번 출구에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하나 오벨리스크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기서부터 신석 초등학교까지가 마포 음식 문화의 거리입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양옆에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이 일대 고깃집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마포에는 도축장하고 사육장도 없는데 마포 숯불갈비하고 마포 주물럭이 유명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일대에 새우젓하고 소금을 파는 가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념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소금하고 새우젓에 간을 내서 고기를 판매했어요. 근데 그 고기를 이 일대 그 선원들이 사가지고 그 굵은 천일염을 뿌려서 참숯에 구워 먹었던 것이 마포 숯불갈비가 되었고요. 또 고기를 주물럭거리면서 소금에 양념하는 모습이 마포 주물럭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유래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가보시죠. 그리고 여기는 그 전형적인 오피스 상권이고 주 연령대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0대 후반부터 50대 후반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있는 노래방들은 여러분 아시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곳곳에 또 바도 있어요. 술집들도 간이 있고. 일단 여기 지나가 보겠습니다. 건너왔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마포 나루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모이면서 상인들하고 선원들, 그다음에 하역 잡부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먹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50년대 이후에는 이 백길이 막히면서 사람들이 많이 없었다가 1960년대 말에 건너편에 마포 대교가 이제 공사를 시작하고 여의도가 공사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일대 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넘어와서 고기를 많이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0년, 90년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이르면서 고깃집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가보시죠. 저 2층에 보시면은 마포옥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예. 저 설렁탕 집인데 저기도 한 70년 됐습니다. 그만큼 이 일대 오래된 그 고깃집들하고 뭐 설렁탕집 그런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오래된 그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좀 평수들이 큰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고깃집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일본처럼 500년, 600년 된 가게가 있을 수 있었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제가 종로편에 말씀드렸던 그 시전 행랑 있잖아요. 그게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그 시전 행랑이 오늘날의 가게입니다. 그게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준 건데 임진왜란 때 다 불타버려요, 그게. 그러고 있다가 그 광해군 때 한번 복원을 하려고 했는데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다시 또 불이 탑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제시대 때 또 많이 없어지고 또 6.25 때 또 파괴가 돼요. 그런 우리나라 역사에 아픔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오래된 가게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일 오래된 가게가 100년 조금 넘은 설렁탕집이 그 이문동 그쪽에 있잖아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저 마포역도 70년 됐으면 굉장히 오래된 가게입니다. 가보시죠.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거리로 왔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소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만큼 소금이 귀할 때니까, 예, 그리고 여기 개도 소금을 지금 바르려고 이렇게 입에 바가지 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일대 고깃집이 많은 거고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은 그 마포역을 1, 2번을 해서 쭉 이 사각형 모양으로 마포동하고 여기 용강동, 그다음에 염리동, 대흥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동네예요. 마포역 상권이. 그리고 이 뒤쪽하고 일대에 아파트가 5,70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포역 상권은 전형적인 주거지역, 오피스 상권에 유흥가 상권이 플러스 된 이후에 이렇게 그 일반 주택가 상권으로 맞물려져 있는 오래되고 안정된 상권입니다. 그리고 이 마포역 상권이 그 고깃집들이 다 고수들의 그 향연장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깃집들을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거의 몇 개 없고 대부분 그 오래된 그 고깃집들을 했던 분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 창업자들이. 그래서 여기는 그 초보 창업자들이 솔직히 들어오기에는 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더더욱 고깃집으로 들어오시려고 했을 때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저 안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게 메인 말고 골목골목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근데 여기는 그런 것도 잘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인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거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싸니까. 근데 성공하시는 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여기 마포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보셔야 돼요. 여기를 한번 보시죠. 예. 요 뒤쪽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재건축돼 있잖아요. 그 마용성의 마의 마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도 아파트 가격 아시죠? 10억이 다 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쭉 왔는데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예요. 근데 여기는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비쌌잖아요. 10평 기준으로 뭐 한 10억 정도가 넘었을 테니까. 그래서 월세는 초기에는 300만 원 이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조정이 돼서 그래도 한 250, 300은 보셔야 되고, 요 건너편은 예전부터 있던 그 조그만 건물들이잖아요. 그래서 10평 단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건너편에. 근데 저기는 그나마 월세가 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마포역 1번 출구에서 여기까지 쭉 왔는데 여기에 그 월세 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170에서 220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사이고, 요거만 제외하고, 요 단지 내 상가만 제외하고 그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쭉 가면 신서초등학교 쪽으로 계속 가는데 가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카센터도 있고 뭐 기사식당도 있고 그래요. 예. 거기는 이제 안 들어가 보고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예. 다시 그 마포역 1번 출구에서 저쪽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한화 오벨리스크 쪽으로 왔습니다. 용광동 쪽으로 갔고요.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저 건물 1층도 자리 좋잖아요. 코너 자리에. 저기도 그 체인점 했었어요. 하남대지. 그것도 지금 나갔습니다. 거의 체인점이 없어요. 들어오면 못 버텨요, 거의 여기는. 그리고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오래된 음식점들 다 내공들이 다 있으신 분이에요. 여기가 고깃집 하시는 분들이.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쭉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가게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게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기 상권이. 그리고 이 바로 앞이 지금 소방서거든요. 그 소방서까지가 지금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를 건너서 하면 상권이 좀 끊어져요. 끊어지고 저쪽에 그 공항철도역 쪽에 새로 또 아파트들이 들어섰어요. 그쪽에 있는 단지 내 상가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새 아파트에 들어온 그 상가다 보니까 그 뭐 카페라든지 뭐 이렇게 아기자기한,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업종들이 있고, 거기하고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일대는 중장년층의 어떤 그 한식 위 업종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 지금 월세 시세는 1층 10평 기준으로 170에서 한 2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오피스 상권을 봤는데 마곡, 역삼, 선릉, 삼성, 구로 디지털, 그리고 오늘 여기 마포 왔습니다. 이 6개 상권 중에서 일단 월세는 제일 쌉니다. 많은 데는 100만 원 이상도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같은 오피스 상권인데. 다만 이제 여기가 오래된 상권이다 보니까 권리금은 안정되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권리금이 좀 비싼 거 외에는 월세는 저렴합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보셨고요. 다시 마포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포역에서 건너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 앞이 불교방송 건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 일대가 고종 황조 때 개통해서 1968년도에 멈춘 전차가 있던 그 종점이었습니다. 버스가 아니라 전차였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부모님 세대가 예전에 마포점점 그 노래에 있었어요. 가요. 그 가요를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그 마포 종점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서 건너서 보면 영등포에 불빛이 보였고요. 당인리 발전소는 컴컴했고 여의도에는 비행장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큰 건물들도 없을 때예요. 그때 당시에가. 그만큼 이 일대가 오래된 상권입니다. 마포 상권 오늘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포 상권에서 고깃집을 옛날부터 많이 다녀서 웬만한 데 다 가봤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맛이 있다고 하는 고깃집은 없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또 맛이 없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중간에 무난하게 가는 것 같고 예전에 어렸을 때 먹던 편안하고 그런 맛의 분위기에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마포역 상권은 안정되고 오래된 상권인데 그렇게 크게 경기 변동도 그렇게 받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대박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쪽박도 아닌 것 같고 주변이 5,700세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이 반대편에도 또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하고 주상복합이 또 세대수가 있고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는 안정된 사건입니다. 다만 이제 초보 창업자들이 들어오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월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상권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에는 이쪽부터 이제 공덕역까지 가는 공덕역 상권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